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피부 바이러스에 좋은 산야초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효소 실습이 재료가 안 돼가지고 산야초를 이용을 해서 산야초를 가지고서 이제 차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어떤 산야초에 대한 것을 요거 이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가치를 갖다가 이제 조금 뭐랄까 생각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산야초가 약 이제 3, 4천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이제 잡초, 거의 이제 풀 아니면 뭐 쓸모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면서 특히 이제 뭐 집에서 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런 데 있는데 이제 풀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뽑아주면 되는데 거의 이제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로 거의 이제 없애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정생리로 이사를 했는데요. 정생리로 이사하다 보니까 집 주위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사한 집에 딸려 있는 땅을 알아요. 저는 이제 모르고 뭐 주인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 주위에서 땅 있는 거 저것을 갖다가 풀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저것을 갖다가 제초제로 뭐 대나무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제 방꼬들빼기라든가 성박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뼈 관절에 좋은 거 우술이라든가 세밀음식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삼덩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마을이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거의 먹는 필정에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아줌마가 할머니죠. 찾아와가지고 저 옆에 있는 그 덜이죠. 저 옆에 있던 것이 이것을 좀 싹 없애달라. 제초제를 갖다가 하루 정도 하면 싹 없어질 건데 왜 저걸 처리를 안 하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지하수를 묻고 있지 않느냐. 맞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초제를 치게나 이제 농약을 치게 되면 그 지하수로 다 섬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지게 되고 병이 와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에 깨끗한 거. 주위 환경이 그냥 보기에 깨끗하고 풀들이 없어지는 거.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를 한번 살펴보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관절염이라든가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많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에 많이 다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에 풀을 없애기 위한 이것을 당장 안 나타나니까 빨리 제초제를 써서라도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가 해봤는데 이런 식이 지금 전국에 거의 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조금 돈 벌었던 거 갖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게 되면 병원에다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근데 이런 제초제하고 농약을 쓴 지는 얼마 안 돼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간행농법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초제에다가 농약을 쓰기 시작하게 되고, 그전에는 그냥 뽑았었죠. 뽑고, 그러면서, 재배하는 그 채소라거나 이런 것을 거의 공생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마당부터 시작해서 주의가거나, 농약이라거나 대초제 뿌려서 싹 말려주고의 필요해요. 싹 말려. 그러면 이것이 물에서 끼어서라든가 아니면 그 풀들이 재자랐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고엽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걸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버릿고개 때 다 먹어왔던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고 껍질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 속껍질을 가지고서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루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해먹거나 뭐 여러 가지를 어떤 해먹었던 이런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다시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의 벽이라든가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산야초를 이용해서 효소를 만들었는데,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쉽게 접근하고 그러면서 쉽게 이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산야초 차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때까지 이제 차의 개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때까지 차라고 하는 그 저작, 그러니까 책을 써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다 이제 집에서 말려가지고 끓여 먹었죠. 거의 끓여서 탕제를 해왔던, 이렇게 묵어왔던 건데, 이것을 저는 이제 티백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손질을 해가지고 햇빛에 말려야 할 재료가 있는가 하면 엄지에 말려야 할 재료가 있어요. 또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잎을 해가지고 녹차처럼 덮고 비비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갖다가 뿌리 종류 같은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 구중구포 약재를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불에 덮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시 말리죠. 말리고 또 다시 그걸 갖다가 식혔다가 또 다시 덮고 하는 이런 구중구포를 해야 하는 약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려서 양지에 말려가지고 이것을 분쇄기에 분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볶아, 깨 볶듯이 볶아가지고 녹차처럼 우려 먹는 거. 또한 이제 엄지에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티백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볶아가지고 우려 먹는 이런 어떤 개념의 생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이 과정들은 결국은 법제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결국은 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에 따라서 햇빛에 말려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엄지에 말려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술에 담갔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식초에다가 담갔다가 써야 할 재료가 있고요. 또한 불에 거실러야 할 재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쌀뜨물에다가 우려서 사용해야 하는 재료들 이런 부분이 재료마다 다 달라요. 법제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제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써야 할 부분이 맞춤 형식이죠. 이게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는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산야초를 갖다가 어떻게 쉽게 그러면서도 이제 집집마다 누구나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국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4kg의 안에 있는 재료들은 거의 내 몸에 거의 내 몸 상태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부라든가 이제 바이러스에 좋은 차, 이거는 효소도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실습 재료가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쉽게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이프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오이프. 예. 근데 쉽게 가려고 그러게 되면 전부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오이풀이라고 하는 거 치게 되면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효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오이풀은 이제 말 그대로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팁이든가 만져서 냄새를 맡게 되면 오이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이풀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이게 많이 써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피부라든가 이런 알레르기성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오이풀 중에서 하얀 오이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채취를 해서는 안 돼요. 보호종이에요, 이건. 근데 그 전에 오이풀 같은 이 무종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향 바이러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피부 질환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향 바이러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염증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피부 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폐는 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은 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선천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그래서 폐를 갖다가 잘 다스리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부가 완화되고 없어지는 부분,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라든가 꽃을 갖다가 채취를 하셔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엄지에 말려서 요것을 갖다가 좀 썰어요. 한 1cm 정도로 썰어서, 뭐 2cm 정도 썰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쇄기, 집에서 뭐 보통 분쇄기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 분쇄기는 아니고 카트 정도 되는 분쇄기에 해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집에서 안 쓰는, 아니면 새 것으로 좀 큰 거 후라이팬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서 분쇄된 것을 갖다가 깨 뽑듯이 볶는 거예요. 약한 불에다가 볶게 되게 되면 그 오이풀의 냄새가 올라와요. 그럼 요것을 타면 안 되죠. 그죠? 놀이끼리 하게 돼요. 그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먹는 것이, 차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먹을 때 2g 정도에서 3g 정도 먹어요. 근데 요것은 이제 한 4g에서 5g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멸치 국물 내는 게 있어요. 멸치 국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티벳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걷다가 멸치를 집어가지고 저게 끓이는 물에 걷다가 집어넣게 되면 멸치 국물 우러나잖아요. 그죠? 이거에 이제 제일 적은 게 있어요. 제일 적은 소짜리를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사셔가지고
가장 솥자리가 5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요거에다가 이제, 보통 한, 4g 정도 여가지고, 끓인 물을 갖다가 부어서 조금씩 금방 녹차처럼 우러나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계속, 물처럼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또 용량이 아주 좋으니까 굉장히 탈날 일이 없고 부드러워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덮거나 볶거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효소는 만들기는 참 어려운데 이 차는 조금만 생각만 하게 되면 집에서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요즘에 이제 보온통이라든가 아니면 녹차 우려서 가지고 다니는 품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응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하면서 효소를 기간이 이제 걸려서 만들어지겠으면 이것을 갖다가 같이 브랜딩해서 쓰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볶거나 덮거나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차가운 물에서도 조금 오래 놔두게 되면 다 우러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초 같은 경우가 바로 향발치부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상기되는 기운이 이제 상기되고 떠고 있는 이런 것을 갖다 내려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를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수행, 명상.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짜치로 만들어서 많이 먹어요. 그 이유가 결국 뭔가 하게 되면 상기되는 것을 내려주는 역할, 단전에 이제 기운이 편안하게 모여지는 역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마가목 열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스님들이 이제 많이 먹어왔고, 그거에 이제 그 또한 이제 상기되는 것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료들은 잡내세를 없애주는 역할들. 특히 이제 생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써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가장 단점이라고 보게 되면 생선을 많이 먹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고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여기에 향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적인 부분이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요걸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산초나 제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또한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삼등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이제 널려 있죠. 아세요? 제일 이게 나무에 칭칭칭칭 감고 그냥 덮개 감고 나무 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끓히게 되면 잔잔한 가시가 박혀가지고 엄청 오래 가요, 이게. 이게. 그래서 단풍잎처럼 생기게 되고 넝쿨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화병, 현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는 화병의 이제 치유, 화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성분들이 이제 지금 밝혀져 가지고 많이 지금 요걸 가지고서 이제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루로 내서 판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산야초 모든 것들은 어렸을 때 다 한 요만치 이제 커지게 되면 요걸 갖다 잘라요. 그런데 이게 한삼등불 같은 경우는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올라와요. 여러 개가 한 목에 쫙 올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칼이든 가위든 싹둑 잘라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많이 해먹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묘한 향이 나.
그래서 벌레들이 잘 못 끼어, 여기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올라오는 거 끄트머리가 있어요. 네. 끄트머리 갖다 그걸 순을 따면 돼, 이렇게. 네, 녹차처럼 순을 따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양기에 말려서 요것을 아까처럼 이게 분쇄해도 되고 그렇게 따면 분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녹차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녹차처럼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양기에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조금 중간 불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녹차처럼 집어여요. 집어여게 되면 이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이 나게 되면 이게 물이 생겨.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 안에 수분이 있는 것이 나와. 그러면 요걸 뒤집었다가 요런 식으로 몇 분 하게 되면 골고루 열이 형성되게 되면 이게 숨이 죽죠, 그죠? 숨이. 그러니까 완전 죽을 때가 아니라 골고루 이제 따끈해지는 그것을 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시골에 잔치하면 마당에 깔았던 게 뭐예요? 멍석. 멍석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멍석을 위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살짝. 비비는 그것도 무조건 하고 세게 비비는 게 아니라, 말리도록.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멍석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게 안 하고 살짝 하게 되면 말려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액들이 나와요. 그러면 손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말리게 되면 이렇게 조금 말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금 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펼쳐야 돼요, 이렇게 털어요. 털게 되면 터는 순간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공기 속에 맞물려가지고 시원해져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녹차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세게 부비게 되면 이게 다 부서져요, 그죠? 쪼개지고. 그러니까 비비게 되면 그 안에 속에 있는 액들이 나와.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액에 의해서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그 끈적해지게 되면 재료가 뭉쳐져. 그러면 그것이 뭉쳐질 때 털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서 멍석에다 넓게 얇게 이제 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차가워져. 그러면 그거 차가워져서 다시 이제 겪는 거예요. 다시 섞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완전히 익은 게 아니라 조금 기능 속에 익어질라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끄자마해가지고 또 비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9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녹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잖아요, 그죠? 녹차는 쪘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비비고 말리고 다시 찌고 네, 비비고 말리고 이게 9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그 재료를 갖다가 비비고 하는 거라든가 이게 그 후라이팬이라든가 가마솥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녹차를 하는 것은 이 후라이팬이 아니고 완전 무쇠 가마예요. 무쇠솥. 그렇게 되면 이거에 녹차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300도 정도, 300도나 350도 정도 열을 가해. 근데 이것이 기술이 없으면 다 타버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구중구포를 하고 다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론은 다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못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으면 덜 익어. 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9번까지 하려고 그러면 다 부서져.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녹차를 갖다가 대회, 요리 대회처럼 대회를 열어요. 그렇게 되면 녹차 잘 만드는 것 갖다가 눈으로
심사를 하고, 냄새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우려 먹은 걸로 우려서 그걸로 심사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게 최고의 최우수 그거냐 이런 것을 이제 대회를 해가지고 제품이 이제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고 검상 받고. 근데 이거의 기술이 없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감능적인 부분에 크게 치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덜 버무리게 되고 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한 녹차들이 말로는 구중구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3번 덮거나 3번 비비고 그러니까 덮고 비비고 말리고 하는 이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면 부서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보이차처럼 체질에 상관없어 누구나가 잘 만드는 것은 발효차의 개념.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만들고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이게 녹차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가 먹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앞번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없어. 지금에서는 거의 없고 보통 많이 가봐야 5번 정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못 가는 사람들 대부분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2-3번 정도. 그러니까 주경도 한 번 간 사람 있고 2번 가는 게 있고 그런 원리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떫은 맛이 너무 많이 나오죠. 또한 너무 해가지고 고소한 맛이 너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녹차는 떫은 것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고소함이 많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녹차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은 수세기를 거쳐서 녹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풀러진 것이 베넷 향이라고 해요. 베넷 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의 전 냄새. 그러니까 베넷 저고리. 어린애 어렸을 때 엄마의 젖 먹으면서 그 풍겨져 나오는 그 맛. 그게 녹차가 가지고 있는 맛인 거예요. 향인 거예요. 그러면 향은 그렇고 그러면 맛은 뭔가 비릿해야 돼. 비릿한 맛.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녹차의 맛이 근본적이 안 나고 고소하거나 덜 먹여가지고 떫어. 그러니까 이게 위가 약한 사람은 먹으면 썰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효소를 보게 되면 결국은 버무릴 때 강도하고 그런 원리 기술적인 부분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물려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찬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녹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후세들한테 물려주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약초를 갖다가 체계화시킨 신농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녹차라고 하는 위대성이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처음에 신농시도 성분을 분석하고 일일이 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풀 뜯어 먹어야 돼. 풀 뜯어 먹고 약초 뜯어 먹고 하면서 독초를 먹게 되고 그 독초를 먹게 되다 보니까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 몸에 마비가 왔는데 그거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근데 주위에 있는 풀들 중에서 괜히 이것을 뜯어 먹고 싶어 가지고 뜯어 먹었는데 몸이 싹 해독이 돼 버렸어. 그것이 녹차인 거예요. 차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라고 하는 것은 녹차라고 하는 것은 해독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넷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지의 기운, 맑은 기운, 엄마의 젖냄새,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것이 녹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차를 갖다가 먹고 행하는 것 갖다가 그래서 다도라고 하게 되고
다레라고 하기도 했죠. 원래 다레였었죠. 이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학파들이 이걸 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모르는 사람도 차는 여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절대적인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까? 기호식품이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는 행위들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 우려먹는 법. 이게 예의죠. 절차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행을 많이 하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글자로 표현한 것이 다반사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다반사. 그 다반사라고 하는 일상, 늘 차먹는 것처럼 생활을 하라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차 한잔 합시다 하는 원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문으로 풀어보고 하게 되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다자에다가 밥반자, 일사자가 이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고 하는 차다자는 맑은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밥반자는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잘 먹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강한 몸을 밥반자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일사자를 써요. 사자는 일사자.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 일을 잘 풀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살수록, 아니면 뭔가 일이 힘들수록 차 먹는 자리를 하라. 차 먹는 자리. 그러면 그게 차의 여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머리를, 순서를, 그러니까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편안한 상황으로 하니까, 그죠? 일의 순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차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성분으로 거의 다 위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차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위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처여져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일머리들, 순서를 알게 해주는 것이 차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여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절차를 밟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물을 익혀야 돼. 물이 설익으면 병이 와요. 정수기 물로 차를 우리면 안 되는, 설익은 거예요. 그래서 100도씨 이상 물을 끓여야 돼. 그래서 익히는 거예요. 물을 완전 익혔다가, 녹차 우리가 먹을 때 아주 좋은 녹차, 우정 같은 경우는 60도 미만으로 우려 먹어야 돼. 뜨겁게 우려 먹게 되면 맛이 안 나고 익어버려. 잎이 익어버려. 그렇게 되면 향이 날아가 버려. 온도에 의해서 익어버렸으니까. 우려 나와야 되는데 익어버려. 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물을 끓여서 팔팔 끓여가지고 그 속에 물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전을 먹기 위해서 식히는 거예요. 온도를 식혀서 그 시기, 그 상황에 맞게끔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먹는 거에서도 한번 절차를 보게 되면 물을 익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다간이 있고 찹잔이 있고 수구가 있어요. 물을 따르는. 그리고 태숙이라고 하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기를 갖다가 데워야 돼.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다간에다 부어. 그러면 다간 안에 있는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다간에 있는 것을
살균시키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수구에다 붓고 수구에다 부은 것을 갖다가 잔에다 붓어서 씻어내는 거예요. 살균하면서 씻어내.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태수기, 그 물을 갖다가 태수기에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녹차를 다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워져 있으니까 녹차를 지게 되면 그 온도에 의해서 약간 이제 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한 것이 안 나와. 부드럽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물을 낮춰서 붓게 되게 되면 은은한 향이 나는 거예요. 녹차에. 아주 떫은 게 아니라 비릿하면서 녹차에 떫고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잔에다가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부분은 보게 되면 차를 내는 근본적인 부분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등.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네 분이 제 앞에서 찻자리에 앉았어. 그렇게 되면 물을 제일 연장 순서로 해가지고 물을 데워요. 이렇게 데우고 그러고 나서 차를 우려낼 때도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근데 한꺼번에 차를 다 채우지를 않아요. 3번을 나누어서 부어줘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차 맛이 일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첫 번째 우려낸 것이 골고루 나눠줘야 돼. 4사람을 그걸 수구에 나오는 요걸 갖다가 골고루 다 나눠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우려가지고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평등의 의미고 골고루 성분을 그대로 먹게 하기 위함에서 여기에는 가장 기본 예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을 우대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잔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 잔은 예의를 해주고 두 번째 잔에는 뭘 해주냐게 되면 밥그릇에 따라서 부어줘요. 그렇죠. 먹은 순수에 따라서 이게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빨리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놔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예의라든가 아니면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해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제가 차를 우러냈잖아요. 그죠? 차를 우러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팽주라고 해요. 팽주. 예, 나눌 평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골고루. 주인이 아니게 되면 이것을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주인은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또한 뭔가 하면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분위기를 돋궈주고 말을 갖다가 조금 잘못 이어가거나 순서가 좀 가는 것을 이런 것을 분위기를 잡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와 거기에 맞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기에 맞는 이야기하는 것을 맥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지만 팽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팽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뭔가 평주는 일머리를 아는 거예요. 일머리. 일에 돌아가는 사항, 그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차가 먹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갖다가 산야초를 되든 녹차가 되든 이런 것을 담고서 하게 되면 여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일머리, 처해져 있는 일머리를 제대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일의 순서를 갖다가 한 발 한 발 제대로 하게 되면 뭐죠? 일이 잘 된다. 이런 부분에 담고 있는 것이 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바쁘다고 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일을 풀기 위한 거에 바쁘잖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일이 안 풀리고 더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차 먹는 행위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 먹는 것을 가장, 어떠미 차 먹는 것은 혼자 차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아무나 혼자 못 먹어요. 혼자 오랜 시간을 차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보통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바빠가지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핑핑핑핑 돌아가고 뭐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혼자 추스려서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차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장 어떤 차 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행위는 두세 사람이 같이 먹는 것. 이것은 교류예요. 교류. 서로 간에 말을 교류하고 이렇게 행위를 교류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5명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차자리가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이 그냥 논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부분, 이렇게밖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혼자 먹는 것을 많이 해야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혼자 먹는 시간을 오래 함으로써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일이라든가 과거의 일이라든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추스리는 작업에서 차행위를 해야지만 올바른 차행위가 된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죠? 수행이라고 하고 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잘 만들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차 먹는 자리를, 특히 혼자 차 먹는 자리를 잘, 그게 명상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녹차를 한번 보게 되면, 녹차 가지고 있는 것은 대사작용을 잘 하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인후작용을 잘 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장청소를 잘 해주게 해요.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 갖다가 넓혀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리고 차가 먹으면 단전에 기운이 모아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혈이 막힌 부분을 갖다가 뚫어주는 것이 녹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 먹는 시간을 혼자 3, 40분 하게 되면 명상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에 풀어가는데 기호, 그러니까 기호, 음료,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20대에서 녹차의 근본적인 부분이 퇴색돼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드는 행위라든가 그걸 먹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맞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행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산야초를 가지고서도 이 녹차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쉽게 우리가 널려 있는 걸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인동초 잎 같은 경우를 갖다가 녹차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덮고 비비고 말리고 하는 원래가 녹차 똑같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차를 만드는데 100번 들어도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게 열 어느 정도 닿아야 그때 뭐 이거 참 뭐 만져야 되는데 우리는 100날 들어도 못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를 직접 만들고 싶다 하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후라이팬, 이거 안 쓰던 거 깨끗한 거 후라이팬 하나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거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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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또. 그거 하고
그 분쇄기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비고 하는 이거 그 가루내는 거니까 티백스로 하는 것은 비비는 거 필요가 안 해요. 그 쉽게 만들고 그거는 누구나가 만들 수가 있어. 그냥. 근데 2% 해가지고 녹차처럼 만드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티백스처럼 만들고 쉽게 그럼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뭔가 뭐 프라이팬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그 분쇄기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럼 한번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고 100번 들어가야 그거 하고 그 나무 주걱 있잖아요, 그죠? 네. 나무 주걱하고 예. 그것을 구해 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재료 예. 를 하게 되면 뭐 다음 시간이 그 재료가 새무릎찌개 우술이에요, 우술. 그러니까 뼈 관절에 좋은 거. 예, 우술. 그 다음에 이제 두릅씨 같은 경우가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그 뿌리도 이제 거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사리 같은 경우. 겨울사리 말린 거 이런 거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덩쿨 그거는 이제 얼음덩쿨 그 잎도 되지만 순도 되지만 그 있잖아요 넝쿨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담초 같은 경우. 근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저게 그 역전시장에 가게 되면 약재상에다가 아니면 저기 이제 한약 골목 있잖아요. 그거 가게 되면 우술 뿌리 예, 그거 구해 오시면 돼. 예. 아니, 우리 집에 우슬 뿌리 말려놓은 거죠. 예, 말려 있는 거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고 그걸 하게 되면 네. 한번 덮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게 되면 아 이것도 집에서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잎을 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해. 이제 녹차가 만들고 힘들었지. 웬만한 딴 것은 둥글레치 같은 것도 둥글레도 9번 쳐서 9번 말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제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녹차는 지금 이걸 넘어가보면 익고 좀 더러면 안 익고 뭐 비비고 한다는 그런 과정이 좀 뭐해서 그렇죠. 그것도 해보면 돼요. 일단 처음부터는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인동초 잎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게 뭐야 생강나무 잎이라든가 그 저게 뭐야 우술 순 있잖아요, 그죠? 네. 순 그것도 돼요. 그거 차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술 순. 그래서 새무릎찌개라고 하죠, 그거. 그것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재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것까지 하면 본인들이 만드는 거 먹으면 더 좋아해요.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그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차를 만들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도구하고 우슬 뿌리 말린 것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뭐 가져야 돼? 프라이팬. 프라이팬?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프라이팬 안 쓰던 거 하나 사오면 되는 거고 큰 걸로 좀 큰 걸로. 그러고 나서 이 볶으려고 그러게 되면 나무 주걱, 그 밥 주걱 있잖아요, 그죠? 다는 나무로 된 거 그거. 그리고 분쇄기. 네, 네. 그리고 고구마 있으면 돼요. 비비는 거 안 하니까. 가스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은 다 하고 그렇게 해오시게 되면 저기 가스 저기. 쉽게 여기 바로 저게 돼지 감자 2%도 되고. 여기 옆에 큰거 있잖아. 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차를 만들게 그 있잖아요, 그죠? 뿌리 이걸로 차를 만들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음 시간이든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